자, 그럼 다음에는 그 알렉스님께서 뽑으신 키워드가 바로 지속 가능성인데요. 네. 서스테너빌리티라고도 하죠. 작년 한 해 동안 진짜 이 단어를 많이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정말로 많이 다뤘던, 그리고 올해도 많이 다룰 만한 분야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피부로 못 느낀다 하지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작년에 많이 이슈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전례 없는 대규모의 산불이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영향을 미쳤죠. 그러니까 인위적인 산불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그 자연 발생적인 요인이 기후 변화에서 많이 왔다. 그리고 이 산불이 한번 나기 시작하면 규모가 굉장히 커서 실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그런 산불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빈도가 잦아지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되게 염려하고 있는 기후변화의 하나의 영향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이번 CES에 참여한 주요한 글로벌 기업들의 그 CEO들이 기조연설을 통해서 인류의 생존 이런 걸 논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친환경 경영이다, 뭐 ESG 경영이다, 뭐 탈탄소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언급을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요즘에 작년에 특히 또 많이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ESG죠. ESG하고 지속가능성하고 그 지속가능성이 좀 더 확장이라는 거고, 특히 기업의 입장에서는 G 거버넌스까지 포함한 ESG가 기업이 앞으로 생존하는데, 그리고 지구가 생존하고 우리 사가 생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조연사 분야에서 뿐만 아니라 기업에 나온 전시도 뭐 탈탄소, 그리고 뭐 친환경 이런 건 혁신 기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재작년부터가 이제 시작이었고요. 코로나가 굉장히 가속화를 시켰다, 이런 논의의 장이.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다양한 전 산업 분야에 거쳐서 많이 나올 수 있는 이슈가 이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또 그 외에도 또 어떤 분야에서 이런 지속 가능성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작년, 재작년에 저희가 많이 논의를 드렸던 분야 중에 하나가 농업이 아닐까 싶어요. 농업은 실제로 그 농업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탄소가 많이 배출이 되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축산업 포함해서. 그래서 농업 분야에서도 이 피할 수 없는 이 기후 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을 되게 다양한 노력들을 통해서 풀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에 제가 나온 기업은 그 존 디어라는 기업이에요. 존 디어는 미국에 있는 원래 농기계를 만드는 회사였습니다. 근데 존 디어에선 작년에서도 CES에서 혁신상을 받았고 올해 역시 혁신상을 받았는데요. 올해 혁신상을 받았던 거는 카메라가 장착된 콤바인을 출품을 했습니다. 콤바인이 이제 농기계 이렇게 심는 기계잖아요. 거기다 카메라를 담아서 로봇공학 분야에서 혁신상을 받았거든요. 이 부분에선 카메라 콤바인에 인공지능, 카메라 센서, 그리고 자율주행 등을 기능을 담아서 최적의 곡물 상태를 확인을 하고 모니터링을 해서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에 가장 적절한 양의 물이라든지 아니면은 비료 등을 넣게 되고요. 그리고 수확 시기를 정확하게 예측해서 적절한 인원을 투입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작년에 농업 분야에서 또 다뤘던 정밀농업이라는 적정 기술을 활용한 정밀농업이라는 기술하고도 또 연관되기도 합니다. 그 서울 스피커스 뷰로에서 대한민국 농업박람회 컨퍼런스를 진행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핫한 그 미래기술 이슈가 바로 정밀농업 그 분야였던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에는 IT가 산업하고 결합이 돼서 혁신기술이라고 나왔을 때 그 기술이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다채롭게 넓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적용하려는 각 산업 분야의 그 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 농업 분야에서 두드러진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정밀농업이라고 표현되는 분야가 아닐까 싶네요. 저희가 작년에 미국에 있는 두 개의 큰 기업 단체 등을 좀 초청을 해서 미국에서 실제로 이제 활용하고 있는 이런 빅데이터 기술, 농업과 접목된 기후변화에 대응 방안, 그리고 정밀농업 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그 판비트는 미국에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투자를 해서 만든 사내벤처에서 시작한 기업이었습니다. 미국에는 큰 대농들이 많은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 농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가족 농들이 되게 많고, 이제 그런 개개인의 농부들이 어떤 빅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수요를 예측을 하고, 그리고 적절한 그 정밀농업을 진행을 한다는 게 사실은 되게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판비트가 굉장히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모토 중에 하나가 기술이 선한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죠. 판비트의 창립자인 찬드라 같은 경우도 이제 공학자이긴 한데 그러니까 가족의 베이스가 인도였었어요. 인도 같은 경우는 소농들이라든지 아니면 약간의 빈농들이 좀 많기 때문에 데이터를 실제 적용한다는 게 좀 어려웠을 텐데, 기술이 어떻게 가장 저비용으로 고효율의 효과를 낳을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양한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한 데이터를 모집을 해서 효율적으로 비료를 살포하고 인력을 배분을 하는 방법들에 대한 방안들을 굉장히 많이 내오고 있습니다. FBN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FBN은 Farmers Business Network이라고 합니다. 미국에도 대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규모는 좀 다르겠지만 개인 농들이 되게 많습니다. 개인 농들에게 실질적으로 연회비를 소량만 받고 다양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단체였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기능들에 대한 가능성, 우수성을 인정받아서 구글에서 굉장히 많은 투자를 받기도 했었었고요. 저는 FBN이 실제로 굉장히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비용으로 쉽게 접근을 한다면 우리나라에서도 개별 농부들이 이런 스마트팜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더 빨리 그리고 더 넓게 펼쳐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같은 곳에서도 이 농업에 관심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데요. 그만큼 아무래도 주목을 받는 산업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런 뭐 빅데이터 기술, 뭐 첨단 기술들을 활용한 스마트 농법이 지구를 살리는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외에도 농업 이외에도 좀 지속 가능성들이 실천되고 있는 분야가 또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분야도 있고 앞으로 계획을 발표한 그런 기업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기조연설에서 파차고니아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지속가능한 기술을 개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파차고니아는 아시겠지만 지속가능한 그 의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세탁을 하거든요. 옷을 세탁을 할 때 옷에서 그러니까 화학 섬유들이 같이 섞여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아주 작은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미세 플라스틱이 물을 통해서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흘러가게 되면 결국 또 저희가 인간이 또 흡수를 하기도 하니까요.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와 뭔가 협업을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뭔가 혁신적으로 미세먼지가 저감되는 그런 기술이 세탁기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나오기도 합니다. 농업 분야에 있어서도 이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들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산업이 사실은 탄소를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발생하는 분야 중에 하나이고요. 거기에 대한 대안 중에 하나로 저희가 이제 채식에 대한 관심도 올라가는 개인의 취향을 반영해서 대체육이라는 것을 실제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년 전에 대체육으로 실험실 고기라고 저희가 그때 한참 불렀었는데요. 실험실에서 만든 고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조금 걱정과 염려를 많이 표현을 했어요. 정말 저걸 먹어도 되느냐. 그렇죠. 네. 맛도 실제로, 좀 이상하다는 얘기도 있었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과정들을 진화하면서 지금은 대체육을 통한 고기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은 아는 브랜드로는 뭐 임파서블 버거 이런 것들이 대체육 분야에 있어서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상용화가 되고 사람들의 거부감이 이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이제 즐기는 사람도 많이 났고요. 대체육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하게 이제 콩고기라고 하는 그 채식을 통해서 말하는 고기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통해서 실험실에서 고기를 만들어내는 과정까지도 있고요. 최근에는 대체육 분야에 있어서 육류뿐만 아니라 어패류에 대한 부분도 대체육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뭐 새우라든지 이런 뭐 조개류 같은 경우나 이런 것들도 생선 같은 경우도 이제 대체육군으로 실험실에서 나올 수가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저희 서울 스피커스 뷰로 연사 중에서도 왜 플라스틱 사용 금지 운동을 이끌고 있는 그 청소년 그리고 청년 운동가도 계시고요. 예, 그리고 축산업 분야에서 야기되고 있는 그 메탄가스 이런 걸 줄이는 차원에서 인공고기를 그 개발하는 사업가도 계시고요. 가축의 도살 없이 세포 배양이나 콜라겐 추출만으로도 인공 가죽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인들도 계시고. 맞습니다. 예. 네. 올해도 이 지속 가능한 분야에 대한 얘기는 굉장히 많이 그리고 계속 아주 다양하게 제가 전달을 해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 지속 가능한 분야를 저희는 오늘 이 시간에 주로 농업을 중심으로 해서 좀 많이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전 산업 분야에 있어서 지속 가능성에 대한 기술 그리고 적용 사례들은 계속 이야기가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친환경은 기업이 조금 더 멋져 보이기 위한 그런 선택 인 부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린워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이야기도 좀 났었고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기업이 오히려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성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각 기업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이야기와 더불어서 유럽 같은 경우는 당장 탄소세 적용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간 탄소세. 그래서 이제 탄소세라든지 각종 그 법률에 대한 제한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한 반응,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잡아보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이 좀 더 심화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내용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차후에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 CES에서 각광을 받는 분야이자 그리고 2022년 호라이엘을 이끌어갈 주요 키워드 중에서 모빌리티 분야 그리고 지속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제 나머지 두 가지 키워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주실 거죠? 네, 힌트를 좀 드리자면 돌매 이런 표현을 제가 쓸 예정입니다. 작년 21년에 제가 가장 많이 이제 의뢰를 받기도 하고 얘기를 했던 분야 중에 하나가 메타버스예요. 메타버스. 돌매라면 돌아서면 메타버스라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는데 다음 시간에 이 분야들도 좀 얘기를 좀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트렌드 세터가 되기 위한 서울 스피커스 뷰로 토크살롱. 자세한 정보와 소식을 좀 더 일찍 캐치하고 싶으시면 유튜브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격주로 보내드리는 뉴스레터도 꼭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